아이들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죠. 매일 소리 지르고 야단도 쳐보지만 엄마 마음만 급하지 애들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기본도 안 하는 우리 아이 보면 참 속이 터져요. 그렇다고 다른 적성을 찾아서 매진하는 것도 아니고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사는 아이들 보면 미래는커녕 현실이 참 암담하죠. 미디어에서는 자꾸 부모 잘못이라는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애들 키우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요, 내가 잘 못해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바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애들이 스스로 공부 안 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자기 인생이 자기 것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 많아요. 공부가 미래의 나에게 줄 이익보다요, 지금 당장 핸드폰을 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 더 큰 거예요. 다이어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니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관성처럼 과자의 유혹을 끊지를 못했어요. 저녁에 좀 걸으려고 했는데 왠지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하고 미루다 보니까 결국 걷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날씬한 몸을 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날씬한 몸으로 다가가는 선택을,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턱선이 샥 날렵해지고 몸이 한층 가벼워진 제 모습이 사실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막연히 날씬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을 뿐 사실 살을 빼서 나에게 주는 이점이 뭔지가 확 와닿지 않는 거죠.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꿈이 없어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이 물어보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주곤 하잖아요.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성적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두는 게 좋아 라고요. 이게 얼마나 인생의 지혜가 담긴 말인가요? 그런데 말이죠, 애들 입장에서는 참 안 와닿는 말이거든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확실한 꿈도 없는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 어차피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요새는 취업도 레드오션인데 굳이 남들하고 내가 똑같이 살아야 할까? 라고요. 아이가 기특하게도 그래 열심히 하긴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공부를 했을 때 뭐가 좋은지 모르겠으니까 당연히 핸드폰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적도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장염에 걸려가지고 먹지를 못하니까 한 2kg가 빠진 거예요. 아파서 힘들긴 했는데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헬스케지고 예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빼봐? 그래서 그때 식이 조절을 해가지고 3kg를 더 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다이어트에 번번이 실패하다가 그때만큼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이 나왔던 거죠. 이거 좀만 더 하면 빠지겠구나, 내가 작년에 사둔 저 원피스를 입겠구나 라는 각이요. 아이들 공부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해봤자 보상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지금 가장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핸드폰에 손이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려면 아이가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런 걸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그것을 하나씩 해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뭘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어요 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없는 이유는요, 진로에 대해 아직 아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거나 드라마에 나오는 직업, 예를 들어 선생님, 경찰관, 의사, 미용사 같은 그런 직업 외에는 아이들이 노출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도 많지가 않고요. 사실 우리들 역시도 어떤 직업이 있는지, 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막막한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에 가시면요, 총 540개의 직업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 적성을 자가 진단한 후에요, 이에 맞는 직업이 뭔지 보실 수 있고요, 각 직업별로 평균 연봉, 워라밸, 사회공헌 정도를 알 수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에 관심이 있다 라고 관심을 보이면요, 이럴 때 이 아이가 내가 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아이와 같이 찾아주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느새 잔소리 하지 않아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아이가 너무 공부는 안 하고 TV만 보길래 TV 때문에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TV만 없으면 공부를 할 거라 생각해서 TV를 못 보게 했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아이는 TV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것이 TV밖에 없어서 TV를 보는 거였어요.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요즘 아이들도 핸드폰 붙잡고 살잖아요. 핸드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것,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어쩌면 핸드폰밖에 할 게 없어서, 핸드폰밖에 몰입할 게 없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7, 8등급을 받다가 결국 노력 끝에 지금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자기 꿈을 펼치고 있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가끔 연락을 받는데요. 재미있는 특징은요,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아이가 지금은 그 또래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삶의 애착을 가지고요, 더 잘해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다들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때 이 아이들은 더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공부해서 또 올라가더라고요. 아이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불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공부는 알아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일이 기대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